대통령이 계룡대 가서 네. 3군 주 지휘관 회의를 한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략사령부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저같이 해공부 출신들은 아주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뭐 핵심은 다 가지고 지휘하려는 거 아니냐. 또 왜 겁먹고 그러세요? 막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미국의 스트래트콤, 여기에는 장거리 미사일, 핵전력, 위성, 우주 무기까지 여기서 관장을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전략사령부가 탄생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서요? 제 인터넷 사이버 필명이 스트래트컴인데 전략사령부냐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스트래티직 커뮤니케이션, 전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해서 커맨드가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계룡대에 갔었는데 중요한 업무 보고 위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대통령이 계룡대 가서 네. 3군 주 지휘관 회의를 한 거는 처음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환영받을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전략사령부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 전략사령부가 한국형 삼축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 통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서 이거 필요하다 공감되는데 언제 할 거냐, 어떻게 조직 편제와 합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최종 조율이 안 됐지만은 저같이 해공부 출신들은 아주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때가 되니까 또 육군인 출신이 장관이 되니까 육군 장성이 현재 2스타를 3스타, 4스타를 만들어 가지고 6해공 사이버까지 전부 다 총괄해갖고 뭐 핵심은 다 가지고 지휘하려는 거 아니냐. 또 왜 겁먹고 그러세요? 막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방향은 부정하지 않으나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 의식적인 그런 의식이 많. 기존에 합참에 핵 WMD 대응센터가 있는데 합참 의장은 뭘 하고 거기에 전략사령부의 사령관이 또 이 모든 핵심 전력을 지휘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생기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공군 출신 김 박사님이 먼저 우려를 제기하셨는데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략사령부가 한국에 이제 탄생을 한다면 주요 임무가 삼축 체계를 효과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방안을 거기에 이제 결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지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삼축 체계는 선제 타격 수단, 그리고 미사일이 날라왔을 때 한국형 아이언돔, 그리고 떨어졌을 때 대량 응징 보복 체계, 세 개의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육군, 해군, 공군, 차산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 우려는 육해공에 나눠져 있는 이 기능을 하나 쭉 빨아들여서 육군이 독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으니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인사와 병행이 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킬체인과 같이 이제 한국형 방어 시스템과 같이 이렇게 방어와 공격에 대한 의사결정 라인의 핵심 사령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 미국이 전략사령부 사령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육해공군 해병대 포스타가 돌아가면서 순환보주 적임자가 항상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수호하는 가장 첨단에 있는 전구사령관으로서 티에터 커맨더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내고 우리도 이게 이제 출발을 하면 공통직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무기 체계가 뭔가 우선 공군 무기 체계는 뭐가 포함됩니까? 공군 무기 체계는 사거리 확장형 페이트리어트 MSE형 미사일이라든가 그렇죠. 또 F-35A 스텔스 전투기 현재 40대 추가 20대 도입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텔스 전투기의 전략 무기를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3,000톤급 잠수함, 전략적 응징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선제 타격의 핵심 전력을 과연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그리고 이제 육군에는 미사일 전략사령부에서 가지고 있는 현무계열 미사일들 가공할 만한 우리 대응 신임 합참 의장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현무 계열의 전략 미사일의 파괴력에 묻지도 말고 10배 이상 아주 응징하는데 무슨 보고가 대량 필요하냐. 응징 보복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라. 전평시 작전지휘는 전략사령부를 통해 이제 이런 무기 체계들의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계급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삼성 혹은 사성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로 할 것이다 하는데 만약 사성 장군이 된다면 지금 그 작전사급으로 합참의장이 직접 지휘를 받는 작전사급으로 편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군 조직은 뭐 검토하고 이렇게 자꾸 수정보완하면 조직이 커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계급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군 장성 숫자를 줄인다는 약속은 늘 후퇴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군 소속이 아닌 합참 예하로 효율적으로 운영 유지가 된다면은 이것에 반대할 논리와 명분이 땅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특기할 것은 그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가 미사일 전략사령부로 개명이 된 게 금년 연초입니다. 그 전략사령부의 모태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상당히 그 스터디를 해온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미 간의 미사일 협정이 이제 개정됨으로써 800km짜리 신형 탄도 미사일도 이제 전력화가 되면 추가되겠죠. 그래서 주변국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할 만한 수준의 전력을 갖추는 그 밑바탕이 완성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전략사령부를 만드는데 저도 총론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무기체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의사결정 시스템 상에서 어쨌든 전략사령부가 이른바 강대강의 구도로 치닫는 듯한 맹목적인 일반 부대와 같은 그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어떤 그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강대강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선 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이것이 그 전략적 효과를 오히려 증대시킬 수 있다.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억제가 실패했을 때는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것이지 한번 뭐 안 되면 치고 본다 이런 결기는 마땅치 않다, 합당치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국민 누구라서 허약한 군대를 원하겠습니까? 응징하고 억제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원하지요. 그런데 핵 WMD 대응 센터를 중심으로 그동안 잘 해왔어요. 해왔던 거를 이제 새로운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 하면 이게 이제 긴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사와 한미연합방위태세 기본 개념이 한미연합방위태세 아닙니까? 한미연합전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것이 합참과 기존의 작전사급 부대와하고 이해 충돌이라든가 어떤 그 업무의 중첩이나 중복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야말로 신중한 군사 전문적인 논의와 먼저 던져놓고 후속 감당 못해서 또 허둥지둥되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도록 2년여간의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것에 대한 그 전쟁 억제 효과 그리고 견제적인 그런 효과를 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실무를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기존의 연합 합동 작전 개념을 잘 수용하고 그 역할을 이렇게 분배할 수 있도록 이제 세부적인 설계도를 그리고 있겠죠.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질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마지막으로 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고 군사적 긴장이 확 올라가면은 준비됐던 선수 쏘세요 이런 식으로 그 전략사령부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어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경우에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그 시스템적인 그 중첩 현상이나 어떤 충돌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치밀한 검토와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와 같은 그 국회 차원의 지원과 공조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안보실 대통령실 안보실 단독으로 추진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는 걸 염원합니다. 강한 억제력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영민한 국가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교리 연구와 같이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